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화입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이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내원을 해주셨어요. 막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덧니가 있다면 장치를 붙여서 배열을 해서 2차 교정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이때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도 교정을 했었는데 본인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너무 고생도 하고 코도 작고 그리고 치료도 3년 이상 걸리고 예쁘게 끝나지 않아서 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아이도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다른 곳에서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아래턱을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지금 빨리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시고는 그 시기를 놓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윗턱보다 아래턱이 많이 성장이 부족한 양,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아이의 나이를 보았을 때 아래턱 같은 경우는 향후 조금 더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성장 조절 치료를 지금 빨리 들어갈 필요 없이 조금 더 성장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절한 교정 치료의 시기란 과연 언제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쌤. 교정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어떤 부정교합은 꼭 그 시기가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성장을 지켜보면서 성장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주걱턱이라고 하는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의 성장을 본다면은 윗턱보다 아래턱은 항상 늦게까지 자라나게 되거든요. 반면에 우리의 상하, 윗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보통 만 8세, 9세 정도가 되면 전후방 성장, 앞으로 나오는 성장은 끝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래턱은 이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미 아이의 치아가 거꾸로 물린다든지 얼굴이 뭔가 아래턱이 너무 커 보인다 한다면 이때는 윗턱을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1차 교정의 적정 시기를 뭐 위에 앞니나 아래 앞니가 나올 대로 알고 계신데 이때가 바로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 즉 주걱턱 부정교합의 골격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큰 경우가 있다면 이제 반대로 윗턱이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은 늦게까지도 성장한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군대 갈 때까지도 아래턱이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래턱이 좀 많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피크로 자라나는 시기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의 2차 성징 그때를 이제 동반해서 같이 아래턱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턱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굳이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빨리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런 성장 촉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래턱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마다 그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 시기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는 게 뭔가 아래턱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되는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 시기를 판단을 하고 언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걱턱과는 다르게 아래턱이 작은 안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호가 되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브라켓을 붙이는 교정 치료는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청소년기? 아니면 성장이 완료가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는 치아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때 구강위생 관리, 즉 양치질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정이 끝나고 충치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장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뼈도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덧니가 있는 치아들을 피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치조골이 같이 자라나서 뭐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치주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교정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의 협조도가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성인에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강위생 관리나 협조도는 좋으신 편이에요. 하지만 치아 이동 속도 자체가 우리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부정교합을 가진 환자분들이라면 나이에 따라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치료 기간을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성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조골, 잇몸뼈라는 그 치조골이 같이 자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덧니가 있는 부분을 가지런하게 핀다면 치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교정을 하기 전에는 없었던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교정을 하고 잇몸이 망가진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잇몸이 망가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배열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잇몸뼈의 높이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교정치료를 통해서 골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치료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브라켓을 붙여서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라면 환자분들의 협조도나 양치만 잘 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교정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꼭 해줘야 되는, 네. 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래턱이 너무 갇혀있다든지, 앞으로의 성장, 이 말도 이상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끝나. 그냥 이거 뺄까요? 뺄래요. 아니면 성장이 다 다시 갈게요. 해요? 이거 끝났어. 내용이 끝났어. 저 이제 어떡하죠? 골격적인 변화, 골격적인 차이, 골격적인 효과, 교정 치료를 동안 골격적인 변화. 끝났습니다.